네, 그럼 이제 또 돈, 경제적인 소비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실제적으로 사는 거, 주거에 대한 문제를 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주거 있죠. 문제. 예. 사실 예. 우리나라에서 주거 문제는 요즘에 말들도 많은데 어쨌든 싱글로 살아가기 위해선 주거 문제는 또 다른 개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친구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집만 있으면 좀 어떻게 사는 건 살아보겠는데 음. 집이 없어서 맞아요. 살기가 힘들다. 예? 월세로 다 나가고 뭐 전세 비용으로 다 나가고 그러다 보면 이게 진짜 살기가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보면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몇 년 전에 5천만 원짜리 단지야. 이렇게 전세로 이렇게 방 두 칸짜리로 5천만 원의 살았어요. 방도. 네, 여기 아차산 근처에. 네, 네. 예. 근데 이제 저도 거기 가봤는데 친구들이 그 집을 너무 부러워한대. 나도 이런 집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그렇게도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쵸. 예. 어, 예. 왜 5천만 원 있어야지 그것도 이제 얻는 거였으니까 자기만의 공간 그래서 너무 부러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뭐 가족과 함께 사는 분들은 뭐 가족이랑 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집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부모님 돌아가시면 이제 또 내가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주거 문제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집 그러니까 근데 이 싱글들이 집 개념이 좀 약한 것 같아. 결혼한 사람들은 집 사기 위해서 뭐 대출 받아서 집 사고 뭐 조금 막 이렇게 그런 하잖아요. 제 부분이 동생도 막 있어서는. 하고 근데 나는 일단 내가 그렇게 목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뭐 대출 받아서까지 집을 사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집값들 계속 오르는 거 보니까 대출 받아서도 샀어야 됐나? 막 이런 생각도 들어. 지금은. 그래서 이제 좀 알아보니까 청약저축 같은 거 알아보고 뭐 이렇게 뭐 아파트 청약 이런 거 알아봤거든요. 저는 해당 사항이 없더라고. 청약도 싱글이라고 다, 싱글 안 오히려 되는 더 거야. 어렵죠. 예. 그래서 다 알아봤더니 이게 해당 사항이 없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하는 일 때문에 그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구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 구에서 살다가 저희 집이 팔리면서 이제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제가 살던 집 근처에 집을 찾았는데 집이 없어. 그래서 다른 구로 이사를 갔네? 음. 이사를 가서 거기서 또 한 4년 살았는데 집이 또 팔렸다고 또 나가라 그러네? 그래가지고 제가 또 다른 구로 갔어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그 청약저축 이렇게 알아봤더니 예를 들면 뭐 용산구면 용산구, 중구면 중구에서 5년 이상을 살아야지 좀 이렇게 좀 플러스가 되는데 나는 한 4, 5년 살다가 이사 가고 다시 살다가 이사 가고 구를 바꾸니까 그것도 나는 싱글은 사실 또 이주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자유롭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싼 데로 경우가 더 가야 많죠. 되니까 싼 데로 가야 되니까 그렇게 그쵸, 했는데 그쵸. 그러다 보니까 청약을 할 때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뭘 해도 나는 뭐 주택 청약에 그걸 해도 이게 가산점이라든지 이렇게 플러스 요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기했지. 안 되니까. 그쵸. 주택 청약 되기는 정말 어렵죠. 진짜 어렵더라고요. 싱글은 더 어려운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해요. 그러니까요. 저도 주택 청약 붙다가 저도 해지했어요. 저 해진 안 하고 그냥 갖고는 있는데 저는 그냥 해지해버렸어요. 별로 기대가 없어가지고 이게 잘한 게 아닌가? 그래서 주거 문제도 좀 심각하게 장기적으로 내가 평생 살 집 이걸 생각하면서 재정 마련도 하고 집 구매 아니면 뭐 거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 지금 이번에 그 국민청원 네, 올라온 글이 하나 있어서 주거 관련 싱글의 주거 관련해서 글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뽑아왔어요. 뭐 우리 작가님이 읽어주시 아니요. 제가 읽어볼까요? 예. 어떤 분이 이제 올려주신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44세 독신 여성입니다.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20대부터 밤낮으로 학원 강사를 하며 열심히 돈을 모아 20년 만에 제 집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직장 위치 때문에 서울을 벗어날 수는 없고 최대한 교통이 편리한 위치를 그리고 여성이 홀로 살다 보니 주거 조건 1순위로 치안을 고려하여 고르다 보니 집값은 터무니없이 비싸더군요. 힘들여 번 돈은 어느새 월세나 전셋값 이자로 허무하게 새어나가더군요. 이제 노후를 준비해야 할 나이가 되기도 하여 벌어둔 목돈으로 큰 마음을 먹고 주택 청약을 여러 차례 신청하였죠. 그러나 매번 가점 총액이 부족하여 떨어지곤 하였죠. 아무래도 제도적 문제가 있는 듯하여 국민청원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본론을 말씀드리자면 부양가족이 없는 저와 같은 1인 혹은 2인 가구에겐 주택청약은 그림의 떡과 같은 제도입니다.
바로 부양 가족 수에 따른 가점 부분 때문이죠. 참고로 평년 가운데 59제곱미터, 그러니까 뭐 18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하의 주택을 기준으로 청약 신청을 해왔습니다만 조건에 맞는 지역의 주택의 청약에 당첨이 되려면 적어도 청약 기간과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 된 4명 이상 부양 가족을 가진 40대 가장만이 당첨되겠더군요. 따라서 저 같은 1인 가족의 경우는 청약 당첨이 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이네요. 최근 서너 차례 구경 민영주택 청약에 신청하였으나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족의 형태가 지금 변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주택 청약 같은 경우는 대안이 될 수 없는. 그렇죠. 근데 안 된다니까요. 신혼부부 아니면. 이런 제도가 사실은 전혀 어떤 현실을 반영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억울하면 결혼해라.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1인 혹은 2인 가구에겐 큰 평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에 대한 가점 기준은 분양 평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투개의 형태로 의심할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한국 가족 형태가 최소한의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는 평형을 분석해 주시어 합리적인 청약 제도에 대한 제도적 오류를 신중하게 조정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청원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전 했어요 이미. 한 표를 던지게 되지 않을까요? 정말 왜냐하면 이거 실제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조금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싱글로 산다는 게 싱글로 건강하게 산다는 게 즐겁게 멋지게 산다는 게 나 뭐 마음가짐을 잘해야지 내가 돈을 잘 모아야지 커리어를 잘 모아야지 이걸로만 되는 거는 분명히 아니죠. 한 아니죠. 개인의 문제가 네. 아니죠. 예.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가 같이 병행될 때만 예. 사실은 그리고 좀 주거가 안정이 돼야지 그렇죠. 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거가 안정된다는 건 사실 여기 이분도 이런 얘기 했지만 좀 안전한 지역 이거 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싱글이 돈이 없고 혼자 사는 게 쉽지 않다 보니 밀려 나다 보면 되게 위험한 지역에 노출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